네, 안녕하세요. 뷰네트 반영구 원장 피오입니다. 자, 오늘은 눈썹 문신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눈썹 문신 하고 나서의 관리는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해봤으니까 눈썹 문신을 하신 분들, 그리고 눈썹 문신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눈썹 문신을 해드리고 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눈썹 문신을 한 부위를 최대한 만지지 않아 주셔야 돼요. 자꾸 긁는다든지 비빈다든지 뭐 그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제대로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최대한 만지지 않아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물질이 닿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킨, 로션, 선크림 같은 거 바르실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수하실 때 비누폼 클렌징 같은 거 최대한 눈썹에는 안 닿도록 해주시고, 세수하실 때 벅벅 문지르는 습관을 다들 갖고 계세요. 그런 거를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잘 남고요. 그 다음에 눈썹 문신의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술 당일에는 눈썹 문신이 그렇게 좀 진해 보이진 않아요. 오히려 좀 자연스럽고 예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진해져요. 다음날 되면 조금 더 진해져 있고요. 다다음날 되면 조금 더 진해져 있어요. 보통 한 3, 4, 5일 차에 가장 진해집니다. 그게 이제 눈썹 문신이 진하게 돼서 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착색이 되는 과정에서 진해 보이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한 3, 4, 5일쯤 됐을 때 제일 진해 보일 건데, 그때 고객님들이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너무 진해 보이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많은 고객님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거울 보고 이거 너무 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비누나 폼 클렌징으로 막 빼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당연히 눈썹 문신이 예쁘게 잘 안 나오겠죠. 잘 남지도 않고요. 그래서 3, 4, 5일 차에 좀 진해 보이더라도 참아주셔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은 탈각이 다 되고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재생크림에 대해서 요즘에는 좀 말이 많아요. 꼭 발라야 된다, 바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좀 바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재생크림을 바른다고 무조건 색이 잘 안 나오거나 결과물이 잘 안 나와요 라는 건 아니고요. 결과물이 잘 안 나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조금 더 높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안전하게 시술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눈썹 문신을 하는 거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건데, 피부에 상처를 내게 되면 우리 흔한 말로 좀 피부가 열린다고 하죠. 열리게 되면 이것저것 이물질이나 세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안전하게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재생크림을 발라주는 게 더 좋은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재생크림을 좀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재생크림은 보통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각질이 완전하게 잡히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까지만 발라주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시술하고 나서 3, 4, 5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각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완전히 자리 잡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발라주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발라주셔도 됩니다. 일단은 디자인은 아마 보통 잘 잡아주실 거예요. 많은 시술자분들이 잘 잡아주시는데, 시술 직후에 봤을 때 혹은 일주일 정도 지켜봤을 때 눈썹이 짝짝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객님들께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눈썹 문신 짝짝이 됐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눈썹 문신을 하고 나면 사실 눈썹에 상처를 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붓기가 올라왔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워있어요. 고객님들은 보통 시술할 때 누워있기 때문에 눈썹의 형태가 조금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면 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시술자들은 시술을 할 때 고객님의 눈썹 쪽을 엄청나게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시술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텐션을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주게 되다 보면은 그 영향으로 인해서 눈썹이 올라가거나 달라 보이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시술 직후에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눈썹 모양이 조금 디자인했을 때보다는 달라져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좀 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술 직후에 좀 대칭이 안 맞는다고 해서 그날 바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오히려 탈각이 다 되고 붓기가 다 빠지고 자리를 잡았을 때
짝짝이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지나봐 주셔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터치를 봐드리는 겁니다. 호시딘이나 마데카솔은 바르지 않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상처 회복에 특화된 의약품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라주면 당연히 조금 시술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우리는 일부러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호시딘이나 마데카솔 같은 거를 발라주면 당연히 좀 착색이 좀 덜 되는 경향이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보습 위주로 해줄 수 있고 상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제품들을 써주시면 좋고, 그게 저희가 드리는 재생크림의 성분들이니까 그런 제품들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첫 번째로 염증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건강상의 이유로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 열이 올라요. 그쵸? 몸에 열이 오르게 되면은 모공이 열리게 되고, 모공이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억지로 눈썹에 집어넣어 놓은 색소들이 쏙쏙 빠져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한 3일에서 5일 상처가 제대로 다치기 전까지는 좀 술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드실 분들은 뭐 드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운동도 비슷한 이유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닿을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땀을 흘리잖아요. 눈썹에서도 땀이 나기 때문에 땀이 나면서 당연히 색소를 배출해 내버리겠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운동을 하면서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처 난 부위에 뭔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처럼 세수는 이제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넉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세수하실 때 벅벅 문지르는 세수 습관을 다들 갖고 있어요. 이제 벅벅 문지르는 세수 습관을 좀 피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세수하실 때 눈썹 조금 좀 피해서 이렇게 좀 해주셔야 잘 남습니다. 그래서 세수는 한 일주일 정도는 넉넉하게 좀 피해 주시고요. 세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셔도 되는데 눈썹을 피해서 해주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피가 나는 걸로 이제 걱정을 하셔서 시술 직후에도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이제 눈썹 문신 같은 경우는 피가 완전하게 100% 안 나요 라는 건 없어요. 누구든지 조금은 다 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피부가 건강하고 건성이고 깨끗하신 분들은 안 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피가 나는 건 정상이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콸콸콸콸 쏟아내게끔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간지러운 것도 이제 최대한 만지지 않아 주셔야죠. 우리 다쳤을 때 간지럽잖아요. 아시죠? 간지러운 것처럼 당연히 눈썹에도 상처를 내놨기 때문에 간지러운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부위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당연히 착색력이 떨어지고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딱지가 앉으면 억지로 잡아 뜯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착색이 완전히 되기 전에 내가 억지로 뜯게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 주시면 좋고요. 딱지는 그냥 알아서 떨어져요. 통탈각은 안 되고 이제 뜨문뜨문 조금씩 떨어지거나 각질이 아예 안 생기거나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요즘엔 생기더라도 억지로 잡아 뜯지 마시고 착색이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냥 알아서 떨어지게 냅둬 주시면 돼요. 생활을 하면서 자다가 긁는 경우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그냥 나는 자꾸 얼굴을 만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착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리터치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 달 후에 오셔서 한 번 더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는 건 맞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 10명을 모아놨다고 했을 때 그 사람 10명이 모두가 피부 타입이 다 똑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건성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지성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착색력은 다 달라요. 지성이실수록 조금 착색이 덜 되는 편이고요. 피부가 두꺼울수록 착색이 좀 덜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술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실제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착색력이 떨어지는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분들은 꼭 리터치를 받아주셔야죠. 좋아요와 구독! 네, 이렇게 또 오늘 제가 눈썹 문신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준비해 왔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